1번 문제에 가서 보시게 되면 표 1에서 학번의 5번째 자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학번의 5번째 자리라고 하는 거는 얘가 1, 2, 3, 4, 5니까 얘네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A, B, A, C, B, C 이거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얘네들만 뽑아내려고 한다 그러면은 처음부터도 아니고 끝에서부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함수가 들어가야 돼요? 얘는 미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도 보면은 미드가 나왔어. 그죠? 그럼 미드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번째부터? 5번째부터 한 글자가 필요한 거지. 5번째부터 몇 글자 필요한 거예요? 한 글자입니다. 우선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죠? 이걸 알아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A가 나오면 뭐래요? 전자과. 또 B가 나오면 뭐래요? 경영과. 그 외에는 컴퓨터과래요. 그럼 이거는 벌써 출력돼야 되는 게 전자과, 경영과, 컴퓨터과예요. 3개야. 마이너스 1을 해주게 되면 if의 개수가 몇 개다? 2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if가 몇 번 들어가야 되냐면 2번 들어가야 돼. 2번. 그죠? 한번 볼게요. 일단 클릭하시고 우선 일단 내가 if가 몇 번 들어간다라는 거 먼저 예측을 하시고 푸시는 게 좋겠지. 2번 들어가야 돼. 2번. 답이 나와야 되는 셀에다 클릭해 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셔서 if를 클릭해 주시고 없으면 검색하셔야 되겠죠. if를 검색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 주시게 되면 첫 번째 칸에다가 지금 조건식을 사용해야 되겠죠. 셀 주소 부동호 값인데 부동호는 는이야. 값은 A야. 그치? A 이면이라고 했으니까 A 이면이라고 하는 거는 는 A가 되는 거겠죠. 그럼 셀 주소는 여기서 우리가 이 A를 뽑아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클릭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A를 뽑아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적어야 돼요? 미드 MID 가로를 열어주시고 요 학번에서 요 학번 A3에 있는 학번이 입력되어 있는 요 셀에서 우리는 몇 번째 있는 5번째 있는 첫 글자가 하나 글자 수를 말하는 거죠. 5라고 하는 거는 5번째부터 이름 몇 글자? 한 글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는 셀 주소 부동어가 는이야. 값은 A예요. 근데 A인데 이 A가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안에다가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 여기서 A를 그냥 이렇게 쓰면 이건 틀립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건 그냥 무조건 거짓값이 돼버려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따옴표 몇 개 여기 양쪽에 2개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A이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A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얘는 무슨 가? 전자가를 요게 A가 된다 그러면 전자가로 가면 돼요. 그래서 우선 요 A3-3에 들어가 있는 요 데이터는 true가 맞아. 왜냐 A니까 여기 나오는 게 A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거 A랑 옆에 있는 A랑 서로 같으니까 얘는 true가 되는 게 맞지. 그죠? 근데 여기 펄스에다가 내가 경영과를 딱 쓰고 싶은데 컴퓨터과를 쓸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마지막 칸에서 if가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야. 중첩이 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놓고 들어가면 에러 떠요. 어디에다 들어가야 돼요? 요 마지막 펄스 칸에다가 마지막 여기 펄스 칸에 커서가 클릭이 되어 있어야 돼. 여기서 안 하고 들어가시면 안 돼. 여기다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요 이름 상자에 들어가서 if 다시 한번 눌러주게 되면 if가 새로 세팅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첩돼서 이렇게 들어갈 때는 중간중간에 여기를 좀 한 번씩 봐야 돼. 수식 입력줄에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한 번씩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똑같아요. 아까랑 다시 뭐 들어가서 미드 A3에 있는 5번째에 있는 요 글자 수 하나가 이번에는 뭐가 나오면 B가 나오면 그대로 A3 셀에 있는 5번째에 있는 글자 한 글자가 뭐가 나오면 B가 나오면 얘는 이제 이번에 뭐가 되는 거예요? 경영과예요. 자, 경영과. 그렇지 않을 때는 컴퓨터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여기서 또 만약에 컴퓨터 말고 다른 과가 또 있어. 그럼 여기 마지막 칸에서 if를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if의 개수는 여기 전자과, 경영과, 요 컴퓨터과 요 3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해서 if 개수가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온다라는 거를 미리 예측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얘 전자과 나오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 해주시게 되면은 알아서 컴퓨터과, 경영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요런 식으로 나와요. 이 if 함수가. 요거는 이제 보통 수준에 해당이 되는 함수 문제입니다. 요게 if 문제 중에서. if가 지금 2번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뒤로 가셔서 2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지금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세요. 항목별로 20년 순위랑 21년 순위를, 20년 순위와 21년 순위를 비교를 해서 20년보다 순위가 어떻게 됐으면 올랐으면 뭐라 그랬어요? 상승. 출력되는 게 상승이야. 같으면 유지. 내렸으면 뭐라 그랬어요? 하락이에요. 그럼 if 이것도 몇 번 들어가야 돼? 2번 들어가야 돼. 왜? 상승, 유지, 하락이야. 3 빼기 1이니까 2개. if가 몇 개 들어가야 되냐면 2개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고등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봤을 때 20년도에는 6등 했어요. 근데 21년도에는 21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순위가 상승한 거예요? 하락한 거예요? 하락한 거지. 우리가 숫자로 비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는 숫자로 생각하면 얘가 상승한 거 같잖아. 근데 순위라고 하는 거는 높은 게 잘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예전에는 저번에 중간고사 봤을 때는 3등 했는데 이번에 10등 했어. 근데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나지. 왜 혼나? 순위가 떨어졌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숫자 자체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낮아야 어떻게 되는 거야? 상승한 거잖아. 그쵸? 이거 대소관계를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야? 대소관계를 잡을 때 이거 어떻게 잡으셔야 돼? 얘하고 얘를 비교를 할 때 보통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거 상승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순위를 요거 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대소관계를 이렇게 돼야지. 얘가 더 커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승이야. 그렇지 않으면은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 유지.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때가 이제 하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소관계를 이렇게 잡아야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쵸? 얘가 커야지만 얘가 작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상승하는 거죠. 만약에 얘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얘가 크잖아. 7이었는데 얘가 2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상승한 거잖아. 등수가 어떻게 된 거야? 저번 연도에는 7등 했는데 저번 시험에 7등 했는데 요번에 2등 했어. 그럼 얘는 잘한 거잖아. 그러니까 대소관계를 이렇게 보고 따져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문제 풀 때는 대소관계가 조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if로 가주셔서 20년 순위가 21년 순위보다 어떻게 되면 크면니까 대소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셔야 돼요. 요거 G3이 어떻게 돼야 돼요? H3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 이게 커야 되는 거야. 커야지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셀 주소 같은 경우는 스페링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셀을 클릭해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얘는 뭐가 된다? 상승이 되는 거야. 얘는 상승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if 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칸에다 또 클릭하고 이름 상자에서 다시 if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if를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이 어떻게 되면 이번에는 같으면 등수가 작년하고 올해 등수가 같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뭐가 된다?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 그럼 상승도 아니고 유지도 아니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락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적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이쪽으로 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1년도가 크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죠? 하락, 유지, 하락, 상승. 그래서 맨 처음에 요 대소관계 하는 부분이 요게 중요하죠. 요거 그죠? 이렇게 크다라고 표시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한 번 정도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간 거 내려간 걸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대소관계를 이렇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실 수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예시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럼 이제 3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오차율이 1% 미만이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오차율이 1% 미만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조건. 생산량이 5,000원 이상. 얘가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렇게 두 개의 조건이 다 만족이 되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재작업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if는 한 번이 들어가는데 조건이 한 번에 몇 개가 나왔어요? 2개가 나왔어. 그럼 2개, 3개의 조건을 나열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and 아니면 or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왜 and를 써야 되냐면 오차율이 1% 미만 이고라고 그랬잖아. 이고. 그러니까 and가 나와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판정이라고 나와 있는 칸에다가 클릭해 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if를 적어주세요. 함수 마법사에서 if를 들어가 주시고 여기 첫 번째 칸에다가 조건을 2개를 다 쓰는 거예요. 3개가 나오면 3개를 쓰고 4개를 나오면 4개를 다 적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and를 적어 주시는 거예요. and를 먼저 적어 주시면 됩니다. and를 먼저 적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로를 열고 and를 적어 주시고 가로를 열어 주시면 돼요. and 가로 열어 주시고 이제 첫 번째 조건은 똑같아요. 오차율이 요 오차율이 1% 미만이라고 하는 부동어는 어떻게 써야 돼? 미만은 이게 미만이죠. 이게 미만. 그쵸? 미만. 그러니까 여기다가 미만이라고 적어 주시고 1% 기호까지 적어 주시는 거야. 오차율이 1% 미만. 이렇게 적어 주시고 얘가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조건을 하나를 썼어. 그럼 그 다음에 조건을 다음 두 번째 조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을 쓸 때는 뭘로 구분하시는 거냐면 쉼표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쉼표. 조건 1번과 조건 2번을 구분을 할 때는 쉼표로 구분하는 거예요. 조건 1번을 내가 다 썼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쉼표로 구분하셔야 돼. 그 쉼표로 안 하고 다른 걸로 하면 구분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조건 2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이제 1번 적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조건은 이제 뭐예요? 생산량이 5,000원 이상. 생산량이 5,000원 이상. 이상이라고 하는 부동어는 이거 크거나 같다 이거죠? 이상. 그러니까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5,000원. 가로를 닫아 주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들어가고 두 번째 조건 들어가고 and에서 조건 1 쉼표, 조건 2 쉼표, 조건 3 뭐 조건이 3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4개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 그러면 쉼표로 구분해 주면서 쭉 나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두 조건이 다 만족하면은 합격이래요. 합격. 그렇지 않으면 재작업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합격이냐 재작업이냐. 지금 여기는 재작업이래. 왜냐하면 1% 미만이 아니네. 그쵸? 5,000원 이상은 됐는데 1% 미만이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and라는 건 2개 조건이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만 만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작업으로 나와야 되겠죠. 자, 확인을 눌러주시고 나머지 채우기 and 이렇게 해서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 4번 여러분들 이런 and나 or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더 if 함수가 여러 개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더 나올 수도 있어. 그쵸? 한 번에 나열해서 쭉 적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4번 문제 볼게요. 주민등록 번호의 8번째 자리가 1 또는 3이면 뭐라 그랬어요? 남자. 그 외에는 여자야. 그럼 참값이나 거짓값에는 써야 될 게 벌써 정해졌죠? 남자, 여자야. 근데 1 또는 3이라 그랬기 때문에 또는이 나왔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OR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등록 번호가 2000년대에는 3, 4로 표기가 되고 1900으로 나오는 주민등록 번호는 1, 2로 표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1하고 3이 나오면 남자고 2가 4오면 여자잖아요. 그 문제야 지금 주민등록 표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if로 들어가 주셔서 if로 들어가 주시고 이번에는 1이 나와도 되고 3이 나와도 돼도 다 남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 OR이 들어가야 돼요. OR로 들어가 주시고 OR로 들어가 주셔서 그 다음에 얘를 그냥 클릭하면 안 되죠. 왜냐면 G12를 그냥 클릭해 버리게 되면은 여기는 주민번호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8번째에 있는 한 글자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미드가 또 나왔어.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미드를 적어줘야지. 미드를 적어주시고 여기 G12에 입력되어 있는 몇 번째 있는 8번째에 있는 한 글자 가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요 미드를 여러분들이 적어주실 때 요거 미드 요거 잘 적어주셔야 되죠. 미드에 들어가서 어디 셀에 있는 G12에 들어가 있는 몇 번째부터 8번째부터 몇 글자 필요해요? 한 글자가 필요한 거예요.
요 한 글자가 나오면 얘가 뭐가 나오면 얘가 1이 나오면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셀 주소 부동어 갑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요 1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요 1 있잖아요. 이게 문자예요, 숫자예요? 여러분들 여기 주민등록번호 봐봐. 여기 주민등록번호 이거 보시게 되면 이거 읽어봐요. 이거 얼마야? 얼마야? 이거 어떻게 읽어? 별별별인데 이거 숫자가 아니잖아. 그쵸?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1이라고 하는 거, 여기 980723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가 아니죠? 얘는 문자잖아. 왜냐하면 이런 숫자가 어딨어? 숫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읽을 수 있어야지만 숫자야. 이 데이터 자체는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문자 데이터에 지금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1이라고 써버리게 되면 여기 다 여자 나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에 뭐 해야 돼요? 큰 따옴표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아셨죠? 이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데이터가 얘네들은 뭐라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쵸? 이거 읽으려면 이런 금액으로 여러분 표현할 수 있어야 이게 숫자가 되는 거야. 여기 지금 다시도 들어가 있고 별별별도 들어가 있고 그죠? 얘는 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적을 때 는 1 이렇게 해줘야 돼. 큰 따옴표 안에 1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쵸?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면 쉼표 찍어주고 또 는 1 대신 는 3을 해야 되겠죠? 동일하게 똑같이 미드 가로 열고 G3 셀에 있는 8번째에 있는 한 글자가 뭐가 나오면 3이 나오면 그죠? 그래서 가로를 닫아주시면 돼요. 3이 나오면 1이 나와도 되고 3이 나와도 되고 1이나 3 두 개 중에 하나만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 그렇지 않으면 여자가 되는 겁니다. 1이 나와도 남자, 3이 나와도 남자가 되는 거예요. 네, 1하고 3이 아닌 게 나오면 여자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미드에 여기에 OR이라고 하는 함수가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OR. 그래서 조건이 1번, 조건 2번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여기 주민등록번호에 들어가 있는 얘네들 요 숫자들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양쪽에 뭐를 적어야 된다? 큰 따옴표를 넣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거는 오늘 여러분들 꼭 풀어서 반드시 본인이 혼자서 스스로 좀 풀 수 있도록 연습이 좀 되셔야 돼요. 표 5번 표 5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잘 읽어보셔야 돼요. 획득 점수를 이용해서 여기 획득 점수가 있어요. 그거를 기준으로 순위가 1등인 사람은 금상이라고 표기를 하고 2등이면은 은상이라고 표기를 하고 3등이 나오면 동상으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수상에 표시하시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획득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사람들이 뭐가 돼야 돼요? 1등이 되는 거죠. 가장 높은 사람이 1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지금 if error라는 함수도 나왔고 choose라는 함수도 나왔고 랭크도 나왔어. 그러면 우선 일단 랭크가 나온 건 알겠지. 왜냐면 순위를 매겨야 되니까 1, 2, 3등, 4등, 5등 이거 매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랭크가 나온 거고 choose가 나온 거는 어떻게 된 거야? 등수가 1등이 나왔을 때는 1이라고 하는 거, 우리 choose라고 하는 함수는 인수의 위치를 찾아주는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이 나오면 밸류 1로 가는 거고 2가 나오면 밸류 2번으로 가고 3이 나오면 밸류 3으로 가잖아요. 그럼 1로 갔을 때는 거기 1에다가 금상이라고 적으면 되고 2가 나오면 은상이라고 적고 3이면 동상이라고 적으면 되는데 4등, 5등, 6등, 7등, 8등도 있잖아요. 여기 등수, 인원수가 있으니까 거기 등수에는 나머지는 뭘로 표기하라고 그랬어요? 공백으로 표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1, 2, 3에 해당하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을 했다. 그럼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는 공백으로 표시를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if 에러가 나온 거야. 그쵸? 만약 if 에러가 없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칸칸칸마다 공백을 다 표시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야? 공백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1등부터 3등을 제외한 여기 4, 5, 6, 7, 8 4등부터 8등까지는 공백으로 표기를 해주는 걸 누가 해주는 거냐면 if 에러가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함수 문제 풀 때는 제일 먼저 요 답이 나와야 되는 칸에다 클릭해 주시고 먼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if 에러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if 에러를 검색을 해줘요. 그래서 if 에러 함수는 이런 형태로 나와요. 이렇게 if 에러가 들어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if 에러라는 함수로 먼저 들어가 주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두 칸이 나와. 여기는 값,
값이 제대로 나오면은 그 값이 출력이 되면 돼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요 값이 뭐가 나왔을 때, 에러가 나왔을 때는 여기에다 우리가 뭐 표시해 줘야 돼요? 공백. 그래서 공백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공백이라고 이렇게 쓰면 안 돼. 공백은 아예 빈칸으로 나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빈칸으로 나오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큰 따옴표를 2개 해주면 돼요. 큰 따옴표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공백으로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 if error라고 나와 있는 요 칸에다가 요 값은 추주 랭크를 구해야 돼 우리가. 근데 만약에 요 값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 보면 value 값에 뭐가 나오면 에러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백으로 출력을 해주라는 얘기지. 그럼 이제 요건 표시기는 해놨으니까 value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추주 들어가는 거예요. 값이라고 나와 있는 칸에다가 클릭을 해놓고 함수 여기 추가로 들어가셔서 추주를 검색을 해주세요. CHOOSE 추주를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주를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추주를 검색을 해주셔서 여기에 있는 인덱스 넘버의 요 값은 이제 우리가 뭐예요? 획득 점수에 뭐를 구해야 돼? 순위를 구해야 되겠지. 순위를 구했을 때 1등이 나오면 1로 가고 2등이 나오면 2로 가고 3이 나오면 여기 3으로 가고 4, 5, 6, 7, 8이 나오면 에러 떠서 if 에러로 가버리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제 랭크 순위 구해야 되겠죠. 우리 순위를 직접 써서 한번 구해볼게요. 랭크.eq 적어보세요. 랭크.eq 순위 함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쓸 수 있으면 더 좋아요. 랭크.eq rank.eq 함수 썼으니까 가로 열어야 되겠죠. 가로 열어주시고 랭크.eq 가로를 열어놔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누구 등수부터 구해야 돼? 요 박제범에 해당이 되는 획득 점수 190점을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기준점은 얘야. 나중에 체육인들 하면 얘 기준점이 C22, C23으로 바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쉼표 찍고 범위 맨 처음에는 등수를 구하고자 하는 첫 번째 셀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칸은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전체 범위죠. 그 전체 범위가 어디?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 범위는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얘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참조해야 된다? 절대 참조. F4를 눌러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F4를 눌러주세요. F4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함수 다 썼으면 가로 닫아야 되겠지. 얘는 8등 했어. 8등이면 1, 2, 3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공백으로 떠야 되는 거야. 그죠? 얘는 여기 8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 value 1번에다가는 뭐라고 쓰면 돼요? 금상. value 2번에다가는 은상. value 3번에는 동상을 적어주시면 돼요. 4, 5, 6, 7, 8은 쓰실 필요가 없어.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C21이 획득 점수 190이라고 하는 이 획득 점수가 우리 획득 점수 중에서 몇 등을 했는지 1등 하면 금상, 2등 하면 은상, 3등 하면 동상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if 에러가 만약에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 4등부터 8등까지 공백 표시를 다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여기 지금 value, 값 value라고 나는 에러 났잖아요. 그러면 이 에러가 났기 때문에 얘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if 에러로 가는 거야. 그럼 if 에러 맨 끝에는 지금 공백이 있잖아.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뭐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공백이 출력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등수가 1등인 사람이 여기로 가고 2등인 사람이 여기로 가고 3등인 사람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확인 한번 눌러주면 얘는 공백 떴어. 그 나머지 체육인들을 해주게 되면 알아서 1등, 2등, 3등에 표시가 되겠죠. 아주 잘 나오는 시험 유형이야. 이거. 요 표현 5번 같은 경우가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뭐가 굉장히 복잡해 보여. 그쵸?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if error라고 하는 함수는 여러분들 요거 if error라고 하는 요 함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값이 에러가 나면은 이렇게 에러가 이거 났잖아요. 값이 없다라는 뜻이잖아. 에러가 나면 요 에러에 입력한 값이 여기 출력되는 거야. 저희가 여기에다가 출력 오류라고 쓰면 여기다 출력 오류라고 뜨겠지. 그쵸? 그거고 추주함수라고 나와 있는 거는 어떻게 돼요? 요 첫 번째 칸은 인수의 위치야. 인수의 위치라는 건 이거 1이냐 2냐 3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뭐로 표기가 돼야 된다? 숫자로 표기가 돼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요 획득 점수의 순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랭크를 지정을 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아주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하나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뒤에 보면 이런 유형의 비슷한 문제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 근데 이건 꼭 풀 줄 아셔야 돼. 그쵸? 그럼 마지막 6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문제 또 잘 읽어봐야 돼. 거기 보면 1차, 2차, 3차 점수가 이렇게 있어. 여기 6번에 보면은 1차 점수, 2차 점수, 3차 점수가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 점수가 50점 이상이면서 1차, 2차, 3차의 점수가 다 50점 이상이면서 그리고 평균이 얼마이면 60점 이상이 되면 뭐래요? 합격. 그렇지 않으면 뭐래요? 불합격이라고 나왔습니다. 평균이 60점 이상이고 나머지 1차, 2차, 3차의 점수가 50 이상이면 돼요. 다 50 이상이면 돼요. 그리고 평균이 60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if가 나왔겠지. 합격, 불합격 써야 되니까. 그리고 and가 나온 이유는 조건이 여러 개니까 and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count if는 왜 나왔어? 그냥 이거 우리 and를 적어서 1차 50 이상, 2차 50 이상, 3차 50 이상, 그 다음에 평균 60 이상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쵸 여러분들? 여기 봐보세요. 이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count if가 없다라고 하면 count if가 없다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합격이고 여기는 영어로 잠깐만요. 여기는 합격이고 왜 그래? 너무 급하게 쓰다 보니까 그쵸? 여기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불합격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조건은 지금 어떻게 돼요? and 해서 얘가 몇 점 이상? 50 이상. 심표 찍고 얘 클릭하고 또 어떻게 하면 돼요? 50 이상. 맞죠? 심표 찍고 또 얘 눌러주고 이거 하고 50 이상 심표 찍고 얘가 몇 점 이상이에요? 이번에는 60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맞죠? 각각을 조건으로 적은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건 답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출력되는 합격 불합격은 제대로 출력이 되는데 count if를 활용을 안 했잖아. 만약에 문제 중에서 count if를 if, count if, and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골라서 쓰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풀어줘도 되는데 알맞은 함수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이 함수 3개를 다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중에 하나를 빼먹으면은 답을 정답 처리가 안 되는 거겠지. 왜 주어진 함수를 다 이용해서 풀라고 했는데 지금 안 했잖아. 그쵸? 그러면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는 건 60점 이상이라고 적어주면 돼. 그쵸? 그러면 1차, 2차, 3차를 뭘로 풀어야 돼요? count if로 풀어야 돼요. 아니 저거를 또 어떻게 count if로 풀어야 되나? count if라고 하는 함수는 뭐예요?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1차, 2차, 3차가 50점이 넘어가는 게 몇 개가 있으면 얘가 다 50점 넘어가는 거야. 3개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지. count if로 구해서 1차, 2차, 3차를 다 범위를 지정해서 저게 50점 이상인 게 결과가 몇 개가 나오면 3개가 나오게 되면은 다 50점이 넘었다라는 거잖아요. 2개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는 50점이 안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이 문제하고 적합하지 않지. 그쵸? 그러니까 count if 함수를 이용해서 풀어서 어떻게 되면 50점 이상인 게 몇 개가 나오면 3개가 나오면이 1차 따로 2차 따로 3차 따로 한 거랑 결과가 같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응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어. 그쵸? 요게 이제 난이도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지금 들어가 보세요. if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if로 가주세요. if로 가주시고 지금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 대상은 요 한인철의 1차 점수, 2차 점수, 3차 점수 요 평균입니다. 그쵸? 그럼 여기다 먼저 조건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못 써야 돼요. and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and를 적어 주시고 가로 열고 아까 저는 얘 따로 해서 50점 이상을 했는데 그걸 한 번에 표시하자라는 거야. 누구로? count if로. 직접 여기다 쓸게요. count if도. count if.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함수를 직접 써서 해야지 함수 마법사 왔다 갔다 하면 되게 정신없어. 그죠? 이렇게 간단한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써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count if 적어주고 가로 열었죠? 가로를 여는 거는 내가 함수를 직접 썼을 때 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count if라는 거는 count if 함수에 들어가면 이렇게 두 칸이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두 칸이 나오면 첫 번째 칸을 못 써야 돼요. 조건 범위야. 맞죠? 첫 번째 칸에는 조건 범위가 돼야 되는 거고 글씨가 참 이상해. 두 번째 칸에는 뭐를 써야 돼요? 조건을 써야 되죠. 그 조건이 뭐예요?
얘네들이 얼마 이상인 거? 50점 이상인 거예요. 근데 함수 마법사를 이용할 때는 저절로 큰 따옴표가 붙지만 우리가 직접 쓸 때는 양쪽에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큰 따옴표 넣어줘야 되는 거야. 요거 주의하셔야 돼. 그쵸?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조건 범위 여기 1차, 2차, 3차의 조건 범위를 지정을 하고 1차와 2차와 3차 점수 중에서 범위 지정해야 되겠죠? 이 중에서 쉼표 찍고 큰 따옴표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조건을 50점 이상이라는 거를 적어 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가로 닫고 요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죠. 조건 범위 그 다음에 뭐예요? 50점 이상. 그죠? 50점 이상. 요렇게 카운트 if로 계산은 요게 셀 주소가 되는 거지. 이게 몇 개가 나오면 는 3개가 나오면 셀 주소 부동어 값이 된 거죠. 얘가 지금 셀 주소가 되는 거고 얘가 부동어가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값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항상 if 함수에서 조건식을 입력을 할 때는 셀 주소 부동어 값이라 그랬잖아. 그쵸? 그래서 얘가 셀 주소가 되는 거고 셀 주소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부동어가 는 같다. 몇 개랑 같으면 3개랑 같으면 그죠? 50점 이상이 되는 개수가 3개가 나오면 된다라는 뜻이지.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쉼표 찍고 왜 쉼표 찍었어요? 지금 아직 엔드잖아. 엔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두 번째 조건은 평균이 몇 점 이상? 60점 이상. 평균이 60점 이상.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면 뭐라 그랬어요?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적어주시면 되지. 위에 있는 조건이 맞으면 합격이고 위에 있는 조건이 안 맞으면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한인철이라고 하는 이 학생은 지금 합격이네. 왜냐면 1차, 2차, 3차가 다 50이 넘었고 평균도 60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합격이 나오겠죠.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채우기 핸들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합격, 불합격 뜹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5번과 6번 같은 경우는 아주 우리 커먼 시험에 아주 적합한 함수 문제들이에요. 5번, 6번이. 5번과 6번 같은 게 나올 확률이 아주 크죠. 여러분들. 이렇게. 5번과 6번이 우리 if 함수에 나올 함수 유형하고 아주 많이 비슷해요. 5번, 6번을 여러분들이 잘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if 함수는 반복해서 여러 번 좀 풀어보셔야지만 풀 수 있습니다.